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의 패턴에서부터 완전히 바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다 볼만합니다. 오늘 주제는 월간 냉철 12월 편입니다. 저는 투자자 냉철님에게 네. 물어보는 종목 진단 일기예보 시간이죠. 아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좋게 보셨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당연히 현대차잖아요. 현대차죠. 현대차 종목 진단. 현대차를 제가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네. 1월에 현대차 우선주가 10,000원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종목을 주력으로 담아서 정말 그때가 이제 제 인생 역전에 좀 시초가 됐었었는데 아, 현대차 우선주. 네, 그리고 2012년도인가부터는 자동차를 아예 안 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현대차에 제 눈에는 좀 안 차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업에. 네. 근데 최근의 행보라든지 최근에 이제 M&A도 하고 자동차 시장도 바뀌는 거에서 대비한 것들 그리고 상품성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가치 있는 회사로 그동안 저렴하긴 저렴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회사가 좀 좋아지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요새 M&A를 한 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로봇 회사를 아, 네, 맞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랑 현대차가 합치면은 이제 한 50%를 가져오게 됐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돈이 많거든요. 네.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래갖고 계속 M&A를 해야 돼요. M&A를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 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로봇 회사들하고. 네. 자, 차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배송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거고, 네. 차를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사실 노조 문제가 그동안에 사실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날, 미리 이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경제성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그런 수혜를 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이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지금은 그거 돈 버는 회사거든요. 1년에 한 600억, 1000억 막 이 정도가 그냥 현금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증대해서 주주들이 계속 갖다가 돈 갖다 부어야 되는 회사예요. 왜냐면 아직은 돈을 못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 M&A 하고 거기다 R&D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레벨 4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나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면 정말 사람들의 패턴에서부터 완전히 바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이 그 이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 정도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바뀌긴 했죠,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세지는 않겠다. 여튼 뭐 자동차 산업은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다 볼만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고민할 거잖아요. 현대차를 살지, 현대차 우선주 살지, 또 그 같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까지 구매한다면 저는 우선주를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더구나 현대가 배당을 좀 주주 환원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좀 분기 배당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면 우선주가 그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요. 지금 지금 한 4% 가까이 될 것 같은데. 4%네요. 네,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네. 우선은 EPS는 다 똑같으니까 EPS가 똑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본주보다는 우선 좀이라도 더 싼 주식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주를 되게 선호합니다. 올해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 아이가 틀려도 그냥 배당으로 버티겠다는 전략. 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사업 구조는 너무 좋은데 반해가지고 에비타가 또 아주 낮아요. 그래서 쌉니다. 회사 자체 가격이. 지금 뭐 M&A 시장에 나온다면 저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얼마에 거래될까요?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는 많이 저렴한데 이 정치적인 좀 이슈가 좀 있어요. 요거는 상속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회장님이 이제 모비스를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핵심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가가 올라 버리면은 많이 확보를 못 하겠죠. 그쵸. 그런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건설주, 대림산업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림산업 이제 무난하죠? 오늘 좀 올랐어요. 일봉으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봉. 지금 일봉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이게 나왔는데 건설이 내년에 좋을 거예요. 근데 주가 보세요. 안 올랐죠. 그리고 한동안 막 엄청 패대기 쳤어요. 기관이 이런 데서. 이거 분할하거든요. 그럼 장이 이렇게 좋은데 회사 분할하면 거래 정지 있잖아요. 들고 있고 싶겠어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거 빨리 저는 사실 기다리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하는데 사람들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빨리 삼성전자 사야 돼. 이거 팔고 다 삼성전자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빈집 됐어요. 빈집. 빈집이었어요. 빈집 털이하러 가야지. 그래서 저는 내재 가치 대비는 굉장히 그 저렴하다고 봐요. 이거 쪼개지거든요. 이제 지주회사 있고 화학회사 있고 건설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눠지는데 각각의 사업 부분을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다 쪼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안 보이는데 쪼개놓고 보고서 하나하나 보면은 회사가 꽤 가치가 있는 그 각자 평가를 받아 보니까는 합쳐질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딱 쪼개놨더니 보이니까 이 사업부는 500만 원, 이 사업부는 500만 원, 이 사업부도 500만 원이네? 그럼 얼마예요? 합쳐져 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쪼개놓고 보니까 1,500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1,500만 원으로 거래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할 때 히든 밸류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히든 밸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분할한다고 하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패대기를 쳤는데 제가 볼 때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좀 볼만한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볼만한 값어치. 예. 그래서 쪼개놓고 보면은 좀 더 예뻐져 있을 거예요. 예. 자, 음식료주 괜찮다고 본 섹터에서 농심. 주가별로 그래프가 한동안 쫙 빠졌죠. 쫙 빠졌네. 근데 실적이 빠진 것보다도 음식료주들이 그동안 소외받았었어요. 한동안 계속 소외받았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심해, 제가 그랬거든요. 요거 쉴 때 삼성전자가 쉬면은 소외받던 섹터들이 좀 갈 거라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관련 기업에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제가 주식은 항상 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고 안 가고 다 삼성전자 다 떠나니까 여기가 이제 또 빈집이 좀 됐어요. 음식료 섹터가. 단순히, 근데 차트 보면은 농심, 삼양 뭐 다 똑같아요. 라면 뭐, 다른 거 HMR도 실적 잘 나와도 저는 좀 빠졌거든요. 근데 내년 그냥 꾸준해요. 내년도까지도 실적은 꾸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만 사면, 싸게만 사면 그냥 주식의 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싸게 사야 돼요.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거겠죠. 그럼요. 예. 근데 나쁜 회사도 싸게 사도 돼. 나쁜 회사든 좋은 회사든 우선 싸게 사잖아요. 그럼 먹어. 근데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게 좋죠.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예. 망합니다. 내리는 거고. 예. 나쁜 회사를 비싸게 사면은 뭐 개망하는 거고. 개망하는 거. 예. 그래서 싸게만 우선은 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언제가 싸고 언제가 하는지 그런 보는 눈이 없는데 보통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이 여러 사람들의 자본이 소수한테 좀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아예 잡지 말던지 아니면 보는 눈을 좀 키워야죠. 타이밍을 차트를 보고 잡는 건 아니고 회사의 이익과 회사의 컨디션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업태별로. 자, 그럼 풀무원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차트 비슷하잖아요. 네. 다 비슷해요. 지금 음식료도 다 비슷해요. 다 음식료주들이 비슷하네요. 뭐 큰 뭐 혼자만 막 잘나서 그러지 않아요. 좀 유행이 있어요. 다시 오긴 올 것 같아요. 다시 오긴 온다. 네. 그리고 요거 예전에 냉철님 제가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지누스 침대를 네, 침대. 네. 앞에서 사진 찍어 봤는데 그래서 지누스 기업이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그거 나도 구경하러 갔어요. 쿠션 얼마나 싼고 그냥 간 김에 봤는데 우리는 되게 싸게 샀어요. 요때 샀어요. 요때.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그 반덤핑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세금은 어떻게 될지 그 반덤핑에 대한 그 이슈가 해서 사람들이 그게 회사에 안 좋게 판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 사람은 없었던 구간이 요 구간인데 요때 모아놨다가 올라가면서 좀 줄였어요. 좀 줄인 건데 아직도 들고는 있어요.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잘 팔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에 신경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집에 많이 그 가구 바꾸고 하면서 후회를 봐서 우리나라 지금 사실 건자재로 보긴 좀 그런데 어제 건설 섹터에
그 가구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들이 좋아요. 괜찮아요. 4분기 실적들이 다 좋을 겁니다. 아주 좋아요. 가구 관련된 섹터들이. 예.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한 거는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차 우선주, 그다음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농심, 그다음에 지누스, 풀무원 이렇게. 나는 다른 종목에 더 관심이 많은데 몰라 왜 이런 것들을 아니 피킹해오는지 지금 모르겠어. 어디에 관심 있는데요? 얘기 못 하잖아요. 아 근데 너무 작은 종목이어서. 아, 작은 종목 얘기할 수 없죠. 작은 종목이고 저희 절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큰 섹터로는 반도체에 관심도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는 오르면 인기가 많아지면 좀 그래요. 인기가.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예전에 참 와 이거 가격 말이 되나? 참 싼데? 뭐 월덱스도 그렇고 뭐 LT 베큐움도 그렇고 이 가격 이건 참 싼데? 이거 돌았으면 이거 실적 터지는데 이게 그때는 참 사기 참 편안하고 살 때 너무 편안했는데 지금은 빨리 좀 더 올라와서 다 까고 싶은데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데 요새는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지. 요새는 언제 팔지. 월덱스, 뭐 그런 것들. 하나 머티리얼즈. 뭐 그런 이미 예전에 많이 얘기하셨고 이제 매도를 하셨죠 많이. 네. 예를 들면 자 이건 예전 종목이니까 여러분 절대 뭐 추천 종목이 그게 아니고 냉철님이 이 종목을 어쨌든 수익을 보셨죠. 저도 이 종목을 냉철님이 얘기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냉철님이 그럼 언제 사셨고 언제 팔았는지 그 매수와 매도의 시점과 좀 이유를 좀 들어보면 월덱스 자 봅시다. 우리 작년에 샀죠. 작년에 샀지. 작년 이맘때. 근데 요때도 안 팔고 꾹 들고 갔다가 올라가서 한 2년 전쯤 깠죠. 8, 9월쯤 여기서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서 조투브는 100% 이상 수익 내고 나오더라고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럼 작년이라면 네. 지금 이때쯤인 거잖아요. 이때쯤이에요. 요때쯤. 주봉이니까 지금 요때쯤. 이때쯤. 근데 요때도 있었어. 요때도 월 초에도 내가 그때 반도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반도체를 좀 했었다가 또 어느 정도 선에 또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그 상황 봐서 사람들이 좀 몰려왔다 그러면은 조금 빠졌다가 또 다시 보고 해요. 왜 샀냐고요? 우선은 주가는 좀 하락하고 안정적인데 이때가 내가 PER이 5배였나? 4배였나? PER이 4, 5배였는데 내년도는 또 20% 정도 성장해. 더 좋아지는데 그래서 또 가격이 말이 되나 할 정도로 했죠. 그리고 그 사업의 그 경쟁력이 얘네 그 반도체 부품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력이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안정적으로 내년도 실적이랑 그런 것들이 그냥 딱 나오는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찬스다 생각해서 그때 물량을 늘렸죠. 아니, 여러분은 이걸 이제 확실히 제가 증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냉철님이 사석에서 저한테 월덱스 괜찮으니까 사서 좀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사석에서.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지금 좀 많이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왜 정리한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은 안 나. 더 사실 내년도 가이던스 보면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편안함. 그때 그 편안함.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돈 먹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은 제값 주고 제값 사는 느낌. 내 돈 내산하는 느낌. 저 때는 협찬받는 느낌.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냉철님이 이제 과거 투자 사례를 토대서 매수와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지 절대 현재 시점에서 뭐 절대 냉철님이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좀 주목받고 사람들 좋아하고 EPS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 잘 터질 때 항상 보면은 불행은 언제 오냐. 잘 나갈 때 오거든요. 요때 좀 이런 걸 줄여가지고 건설 아무도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건설 같은 거. 건설, 내수 유통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쪽에 좀 옮겨 놓는 거죠. 왜냐하면 걔도 오거든요. 오는 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서 못 사는 거예요. 안 좋다고만 생각하니까. 자, 어떻게 보면 냉철님한테 그냥 굉장히 오래 아마 6월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6, 7, 8, 9, 10, 11, 12. 지금 김 작가팀에서 가장 많이 영상을 찍은 분인데 아마 한번 찍은 횟수로는 한 8에서 한 9회 정도 될 거고 영상 개수로는 거의 한 50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냉철님에게 질문지를 드리면 또 잘 보고 오지도 않잖아요. 안 봐. 와서 막 급하게 막 보잖아요. 와서 뭐 했나? 궁금한 거는 사실 안 봤어.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대답이 무슨 자판기처럼 나와.
그러니까 그런 냉철님 평소에 어쨌든 공부가 돼 있다는 건데 네. 평소에 냉철님의 그 뭐 주말처럼 가족과 휴일에 노는 거 시간 빼고 네. 평일에 네. 냉철님 하루는 어떤 거예요? 일과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레포트 뭐 올라왔나 쫙 봐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아침 보통 7시, 8시 사이? 7시, 8시 사이. 네, 일어나서 그거 보다 보면 증권 방송 요새 그 재밌어요. 그 저기 3프로 TV. 3프로 TV 괜찮아요. 예. 그 부분만 딱 봐요. 우리 저 염차장님 나오는 부분. 염 차장님이 압축을 해놨어. 딱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그거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분이 이제 해주신 거예요. 염 차장님 그 방송을 볼 때쯤 그때쯤에 이제 3프로를 켜요. 염 차장님 나올 때쯤에 그걸 켜가지고 켜놓으면서 주식 매매를 좀 해요. 그래서 전날 이제 뭐를 사고 뭐를 팔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오전에 저는 웬만하면 매매를 끝내요.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전에 살 거 사고 팔 거를 갖다가 싹 다 마무리 해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 텔레멘트 좀 날려주고 네. 그냥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 날려주고 그리고 방송을 켜요. 방송을 켜고 그다음에 방송 맞아. 오후 뭐 1시 뭐 점심 때부터 방송을 네, 한 10시 좀 넘어서 했다가 12시 선에서 좀 해요. 그럼 그 끝나고 와이프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식당 가서 우리는 뭐 시켜 먹고 그러지 않고 나가서 먹어요. 장을 안 보니까. 갔다 와요.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뭐 약속 없으면은 한번 또 장을 봐요. 좀 오후장 어떻게 됐나 슬쩍 보고 뭐 매매할 수 있는 거 매매할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 자료를 좀 봐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또 좀 자료를 좀 보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로 먹고를 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 손맛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막 예를 들면은 뭐 월덱스도 그렇고 지누스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딱 가격에 지금 사람들 심리를 봐가지고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사요. 잔잔 다 사요. 샀다가 내 아이디어대로 딱 흘러가가지고 쫙 올라갈 때 쫙 날아갈 때 갔다가 딱 팔 때 그 쾌감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보통 대중들이 궁금한 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또 오래 했잖아요. 이거를 20년 동안 했거든요. 20년. 그러니까 우선은 주식 관련된 내용은 좀 많이 알고 또 새로운 거를 계속 또 보고 자면서 이게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 잠들어요. 아이패드 맞으면서 자요. 근데 그걸 뭐 제가 고생하는 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제 성격 알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이걸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는 거고 또 부동산도 제가 뭐 최근에 재건축 뭐 저렴한 거 조금 사고 하는데 그거 돈 벌려고 이거보다도 그거 특정 지역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샀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내가 아이디어에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이게 되게 비싼 게 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상상만 해놓고 나중에 그게 딱 그렇게 된 거를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하나라도 딱 들고 있으면은 그 동네가 변하는 모습,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그 제가 그 조그만한 그거 사러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 쓰고 할 그 정도로 한가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투자해서 우선 돈을 벌려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좀 사랑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좀 사랑하고 재밌어 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은 재밌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노동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인데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 그거는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아니라 손이 빨라야 되고 생각의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의 스피드는 상관이 없거든. 생각의 방향만 맞으면 되는데 트레이딩은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스피드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정보 습득을 많이 하고 정보 습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김 작가님이 뭔가 물어보면은 그냥 다 아는 겁니다. 냉철님 하루에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 공부하는 시간만 합치면 대략 몇 시간 되는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데 이 2-3시간이 주식의 생초짜가 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이미 주식의 실전을 경험했고 그런 사람이 또 매일 2-3시간씩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하루 종일이었죠. 예전에는 오전 그거 하고 오전 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탐방 다녔죠. 계속 기업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회의였죠. 그게 다였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저는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딱
중요한 것만 다 훑고 말고 탐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또 조직원들이 가서 오면은 얘기나 듣고 아 요새 회사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아직도 그렇게 20년 하루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에만 하는 그런 주식 매니아들이 있어요. 몇백억이 있는데 그냥 눈 뜨면 주식으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 주식으로 눈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운동도 하고 자기 전에 아침에 뭐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또 장중에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이기 때문에 뭐 별거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냉철님 저랑 저녁 먹으면서 네. 저한테 해준 얘기가 주식 투자는 네. 초보자는 네. 트레이딩 하는 거라고. 초보들 트레이딩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는 다 트레이딩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쌓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치, 쌓인 그치. 데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른 트레이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얘기가 나온 건데 나도 트레이더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도 20년 전에 무슨 그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업 탐방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못하지. 전자공시 뒤지고요. 아니.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회사 이름. 회사 이름하고 차트 어제 얼마였는지 회사 이름 차트하고 회사 가격 요거만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읽는 거 그걸 다 해서 지금 트레이더들이 그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안다고 나도 그거 오래 해봤다고 그거 하고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에서 약간 좀 투자로 좀 변했다가 투자에다가 약간은 트레이딩도 조금 섞죠. 네. 조금 그 트레이더 생활을 했던 것들을 좀 섞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지금은 좀 세상이 달랐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다 트레이더로 다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그렇죠. 처음은 다 거의 트레이딩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처음은 트레이더였다. 여러 멘트 좋네요. 처음은 트레이더. 근데 아닌 경우들도 요새 많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요새 이 회사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 회사 장기 보유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다 트레이더로 시작했다가 투자자로 좀 변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 트레이더 그때 그 20년 전 그곳에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영상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은 이제 2가지입니다. 자, 올해 이제 김 작가의 고정 게스트로서 올해 네. 저랑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영상 촬영하셨잖아요. 네. 김 작가에게 2021년에 해주고 싶은 조언 한 가지랑 2020년 연말, 그다음에 2021년 연초 인사를 한번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작가님한테 할 얘기는 내가 네. 뭐 사실은 우리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사실 2살밖에 안 나요. 네. 저 2년생. 네, 제가 80년생. 나이 차도 얼마 안 되고 전 누구한테 조언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굳이 필요해서 도움이 될 얘기를 하자면 네.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없으면 불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안 된 게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버는 족족 저라면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되게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버는 자산을 갖다 주식에다 다 그냥 쏟아 넣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전략이. 맞아.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있긴 한데 냉철이 말씀대로 아직 이걸 막 제가 전문가의 역량이 없다 보니까 주식에 많이 가 있긴 한데 불안해. 불안하죠.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엄청 좋은지 알면은 이걸 팔아서 집을 사? 집 사기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옆에서 떠먹여주면 사실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서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자산이 엄청 큰 사람인데 뭐 그걸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답답해서 이런 거 1억씩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너무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불안하다고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주식이 안전한 거고 현금이 불안한 건데 주식은 안전한 주식도 있고 안 안전한 것도 있어서 그래요. 현금은 하나밖에 없잖아. 안전한 현금이 어디 있어? 현금은 하나잖아. 근데 주식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안전한 구간에 들어간 주식은 너무 안전한 거야. 그걸 안 하는 게 불안한 건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주식 투자 안 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벼락꼬지 됐어요. 전부 다. 답이 다 나왔는데도 알면서도 실천은 안 돼.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진짜 할 말이 없죠. 특히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냉철이. 올해요? 네. 안 뭐 됐고. 김작가 TV에서 그렇고 냉철 TV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채널에서도 엄청 많은 사랑 받으셨는데. 제가 항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 작가님한테 도움 많이 받아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다른 우리 유튜버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이익에 부합되느냐 인 거고. 근데 상대방의 이익이 부합되는데 나한테는 손해야. 그럼 또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면 저 사람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으면 거기다 우리가 뭐 재미도 있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채널이 성장이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좀 부담스러워요.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뭐가 부담스러워? 내 채널에 이게 너무 이게 좀 인기도가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워요. 구독자 지금 이제 13만 명 되셨죠? 네, 구독자보다도 이제 좀 뭐랄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아지면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길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좋지만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하고 좀 다르게. 네. 시청자분들 덕담 인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덕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 사람이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사실 여기서 뭐 여러분 대박 나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런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건데.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게 왜냐면 내가 여기 이 방송을 보는 이 사람 분을 모르니까. 모르고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 이 중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의 호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비호감인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뭐 의미가 있겠어. 내가 여기서 여러분 대박 나세요. 아니면 뭐 그냥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역시 냉철. 그냥 그러면 사실 사회성 있는 사람들은 남들 하는 멘트대로 여러분 네.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뭐 내년에도 대박 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회성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게 하기가 싫네. 왜 이렇게 괜히 의미 없는 얘기 하기가 싫고. 어쨌든 김작가 TV 채널은 올해 사실 이제 고정 게스트 냉철님, 네.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합류해주신 염차장님 덕분에 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서 이제 구독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60만 명이 가까워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인사가 있고 2021년에도 뵐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저기 또 좋은 게스트 많이 섭외하셔가지고 네. 하시면은 꾸준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냉철님이 조언을 늘 월간으로 받아서 열심히 성장하는. 분기로 할까 내년에? 월간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기는 멀고 두 달 격달 그래 격달로 하죠. 짝수달로. 짝수달. 그래서 1월 너무 달은 자주 나와. 건너뛸 수 없으니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홀수달로? 홀수달. 내가 볼 때 타이밍상으로 2월에 나오면 내가 딱 맞을 것 그래,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다리가 그러면 딱. 짝수달로. 아다리. 1월이 편안한 달일 거예요. 1월에 큰 편안한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달에 한 번씩 만나 뵈니까 너무 자주 봐. 질문지 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 뭐 한 달 만에 뭐 완전 격동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그게 사실은 너무 자주 보면 안 돼. 이게 쿨타임이 좀 차야 되는데 한 달은 좀 짧아요. 우리는 회의를 갖다가 한 달마다 하고 이제 주중에 계속 그건 하는데 이런 컨셉은 사실 투자 철학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은 미천이 너무 일찍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시작한 이제 월간 냉철편은 2021년에는 격달 냉철편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즉흥적으로 지금 나온 거야. 방송이 이렇다니까 그냥 방송하는 중에 이렇게 하자. 유튜브의 매력에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님은 전업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